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동의 DM 피부과 전문의 원장 신영희입니다. 오늘은 필러 시술 중에서 했을 경우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만족스러운 곳 3군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필러라고 하는 것은 채워준다라는 뜻의 영어 명사형이죠. 그것은 우리 몸에 안전한 물질을 적절한 곳에 넣어줌으로써 그 모양을 채워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턱입니다. 턱이 작은 경우 보통 수술을 생각하자면 임플란트라고 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앞턱의 형태를 교정을 해야 하는데,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저작이나 말을 할 때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수술을 옛날만큼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필러 시술은 굉장히 빠르고 또 저렴하고 결과 또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 또는 작은 턱 필러 시술을 할 때는요, 앞턱의 모양 또는 주변 턱의 모양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모양을 잘 디자인해서 시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시술 후에 얼굴 전체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고 마치 원래 나의 얼굴 형태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전혀 이물감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시술이 됩니다. 따라서 필러 시술이 간단하게 그냥 집어넣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시술입니다만은 전체의 모양과 기능을 고려한 그러한 시술이 될 때는 이 시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시술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의 안면 구조를 보면 아래턱이 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덕분에 얼굴도 전체적으로 작아 보이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얼굴의 아름다움은 절대적 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율, 조화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래턱이 너무 작으면 전체적인 조화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적으로 얼굴 정말 잘생겼어요. 코로나 때 마스크 많이 썼죠. 마기꾼이라는 말. 그게 마스크를 벗으면 하안면의 부조화가 드러나기 때문에 눈만 이쁘다 또는 뭐 눈하고 눈꺼풀 또 이마 다 이쁜데 아래턱이 받쳐주지 못해서 실망스럽다, 이런 분들 많았죠. 그런 분들에게도 이 앞턱 필러 시술은 중요한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입니다. 젊을 때도 입술 필러 많이 하죠.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해서 입술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젊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반짝반짝하는 입술로 만드는 시술이 유행이죠. 그런데 입술도 나이가 들면 노화가 일어납니다. 노화가 일어난 입술은 주름이 많아지고 얇아지고 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축이 돼요.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렇게 위축된 만큼을 필러로 복원시켜주면 자신의 10년 전 입술과 유사한 형태의 입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미용 시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부위가 바로 입술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역시 하안면의 조화, 앞턱과 입술의 같이 동반 상승 효과로 인해서 하안면이 훨씬 더 젊고 아름다워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 필러 초창기에는 필러에 마취 성분이 없었던 시절이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가장 하기 힘든 부위가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입술 부위에 충분한 마취 연고를 바르고 필러 시술을 받으시면 그렇게들 별로 아파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로부터 입술 필러가 아파서 2번 다시 못하겠다라는 컴플레인을 들은 적은 없는데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필러 시술이 입술은 생각보다 효과가 오래 가요. 그래서 자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참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 이상 가요.
예, 진짜 오래. 가장 오래가는 부위 중에 한 군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를 구분할 때는 전문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무슨 특정 시술의 전문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한 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많이 하는데 획일적으로 하면 많이 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용 시술은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 상황에 맞춘 시술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상담, 그것이 곧 환자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런데 한때 유행하던 그런 시술의 패턴을 보면 획일적인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모양이 유행한다 하면 그 유행만을 쫓아가는, 젊을 때는 잠시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그 유행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미용 시술, 특히 안티에이징으로 입술 필러 시술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그런 유행을 쫓을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원래 입술 형태에 맞는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세 번째는 광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광대라고 하는 이 부위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부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앞광대에 필러를 조금 넣어서 적절히 광대가 만들어진다면 모든 얼굴은 다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즉, 광대가 좋아지면 얼굴의 인상이 좋아지는 그러한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인종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 몰랐더라도 시술을 받고 나면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필러 시술 부위입니다. 이것도 물론 디자인이 중요하긴 합니다. 옆에 광대궁이라고 하는 이 골격과 그 다음에 코의 크기, 그리고 광대 눈 밑에 꺼짐의 정도, 이런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가장 적절한 형태의 광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지나쳐서 절대 좋을 게 없어요. 필러 시술도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 멈춤을 아는 의사 또한 좋은 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원장님 좋은 의사세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미용 시술의 쌀과 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한간에 유튜브에서 필러 시술 하지 마세요 라는 식의 말씀들을 하는 그런 의사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분들 말씀 듣지 마세요 라고. 필러가 정상적인 의료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3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그것이 가진 효능성이 충분히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개인의 의견은 그러한 공식적이고 또 지난 30년간의 필러 시술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말씀보다는 필러 시술에 조금 더 경험이 많은 다른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러 시술은 싸고 좋은 치료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아무리 좋은 재료든 아무리 좋아도 해주는 사람이 또 맛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책임 있는 상담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데, 많은 것들이 이제 저렴해질수록 그러한 중요한 과정들이 생략이 되죠. 우리 현실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필러 시술을 여러 번 받아야지, 뭐 어차피 필러는 없어진다니까 그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받아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가시면 좀 더 좋은 필러 시술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